안녕하십니까. 경영통계학 최정일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1주차 2교시 가설 검증의 개념입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의 강의 주제 1번 가설의 종류와 유수준 결정에 대해서 파악하겠습니다. 2번 임계치 계산과 가설 검증 과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세부 내용이에요.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살펴보고요. 양측 검정, 우측 검정, 좌측 검정 공부하겠습니다. 또한 임계치 계산과 채택 여부 공부할 것입니다. 가설의 개념, 가설이란 변수 또는 현상 간의 관계를 검증 가능한 형태로 서술한 문장으로 과학적 조사에 의하여 검증이 가능한 사실을 말함. 이렇게 말하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어려워요. 네. 가설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뭐뭐 했으면 좋겠다. 그냥 책에도 간단한 또 정의가 있으니까요. 공부하면서 가설에 대한 설명 또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가설 크게 우리 통계학에서는 영구가설과 귀무가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귀무가설부터 먼저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기존에 인정되어 온 내용으로 연구자가 반박하고자 하는 대상이 되는 사실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구가설의 여집합이나 등식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기존의 학설, 즉 챔피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알고 왔던 학설, 그걸 귀무가설이라고 그래요. 연구가설은 아닌데? 귀무가설 아닌데? 하는 거예요. 연구자가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로서 기존에 인정되고 있는 귀무가설의 논리적인 대안입니다. 도전자예요. 지금까지는 귀무가설, 챔피언, 인정되어 왔던 학설들인데 연구가설, 귀무가설 너네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전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검증을 해야 되겠죠. 검증을 해서 어떤 게 맞는지 사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겠죠. 재밌어요. 가설 재밌습니다. 검증의 진행은 귀무가설이 기각되기 전까지는 항상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검증 통계량이 산출되고 검증 과정이 수행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요 그래프는 지금까지 많이 봤던 거죠. 그쵸? 여기까지 많이 봤던 거죠. 여기는 뭐죠? 우리가 신뢰 구간 수준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계산을 해가지고 표준, 표본을 설정해가지고 계산해 봤더니 수치가 이 안에 들어오면 기존의 학설이 맞는 거예요. 챔피언이 맞는 거예요. 근데 아닌데 벗어났어요. 벗어나면 챔피언이 틀린 거고요. 도전자가 맞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챔피언의 입장, 규모가설 중심된다면 바로 이 안에 들어가면 신뢰 수준 안에 들어가면 규모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고 바깥에 신뢰 수준 바깥에 오차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연구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과 학생들의 그 혈압을 재봤더니 다 정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세히는 모르겠으나 한 130부터 150이 정상인가요? 우리 과 학생들은 다 정상이야 그랬어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100m 뛰고 나서 표정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너희들은 아닌 것 같아. 해봤더니 여기 나올 수도 있고 여기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겠죠.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가설의 개념, 귀무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표본 통계량이 나오게 되면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연구가설을 채택하겠는가? 하겠죠. 극단적인 통계치를 얻게 될 최대한의 확률을 우리가 유수준이라고 하며 이 값은 대부분 0.1보다 작게 설정합니다. 유수준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걸 뭐라고 불렀죠? 오차 허용범위라고 이야기했죠. 오차 허용범위. 따라서 이거였지 않았나요? 이 안에 들어갈 확률 90%, 95%, 99%. 그럼 바깥에 있는 거 우리가 알파라고 불렀어요. 알파. 알파는 뭐죠? 10%, 5%, 1%예요. 10%는 0.1, 5%는 0.05,
1%는 0.01이잖아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알파, 오차 허용 범위, 요 유효 수준은 대부분 0.1보다 90% 이하로 한다 그 말이죠. 이해가시죠? 도전자인 연구 가설이 챔피언 규모 가설을 이길 수 있는 확률은 규모 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유효 수준 정도에 불과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도 또 말로 개념으로 보면 또 어려울 수 있는데 앞에서 뒤에서 공부하다 보면 또 예제를 통해서 보다 보면 쉽게 이해하는 부분들이니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정이란 무엇인가? 가설 검정. 무엇에 대한 새로운 가설이 옳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를 표본 통계량을 이용해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과정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모집단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옳은지 안 옳은지는 어떻게 됐어요? 표본을 선택해야 되겠죠. 표본. 그 표본의 통계량이 이 안에 들어가면, 허용 범위 안에 들어가면, 요 수준 안에 들어가면 기존의 가설이 맞는 것이고, 바깥에 나가게 되면 연구 가설이 맞는 거예요. 가설 검증해보는 겁니다. 가설이 맞는지 틀리는지 검증하는 과정들이에요. 요 수준 알파를 하면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죠? 오차 허용 범위. 규모 가설이 옳다는 전제하에서 어느 정도 극단적인 표본 통계량 값이 나오게 되면 규모 가설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하고 규모 가설을 기각할 최대한의 확률, 규모 가설이 오르나 규모 가설을 기각하고 연구 가설을 채택하게 될 일정 오류의 최대치, 이것도 뒤에서 또 설명드릴게요. 단지 여기서는 용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수학이나 통계학은 용어가 절반, 이해하시죠? 임계치, 검정의 종류에는 양측 있고 단측이 있어요. 이것도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요수는 알파를 고려하여 산출한 값으로 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짓는 경계값. 앞에서 한번 우리가 임계치 한번 공부하지 않았나요? 요거 설명할 때 제가 임계각이란 말을 했었어요. 임계각. 물이 있는데 그 깜깜한 어두운 곳에서 후레쉬 불을 비치면 대부분 이렇게 반사하죠. 근데 좀 더 위에서 비치면 속으로 쏙 들어가요. 수면에서 호수에서 돌을 던지잖아요. 그럼 튕겨 나가잖아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퐁당 던지면 쏙 들어가잖아요. 그게 어떤 임계각이 있는 거예요. 검정 통계량. 표본으로부터 추출한 통계량이나 검정에 사용할 표본에 따라서 그에 맞는 값으로 치환한 통계량을 말하는 거예요. 표본에 대한 통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검정하기 때문에 검정 통계량을 부르는 거예요. 즉 표본을 추출했죠? 표본에 대한 통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검정하는 거거든요. P값, 표본으로부터 얻은 통계량 혹은 이를 치환한 검정 통계량의 절대값보다 더 큰 절대값을 또 다른 표본으로 얻을 수 있는 확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은 대학원 박사과정 가서 논문 쓸 때 P값을 많이 쓰게 돼요. T값, P값. 근데 경영 통계에서는 많이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설 검정 모형이 있어요. 가설 검정 모형. 요 범위는 혹시 아시죠? 이 Z값 95%일 때고, 마이너스 2.5줄, 플러스 2.5줄은 T값인 거 알고 한 번씩 다 봤던 값 수치들이에요. 그래서 검정 통계량, 표본을 설정을 해가지고 표본에 대한 통계량을 구했는데, 표본에 대한 통계량을 구했는데, 그 수치가 이 안에 들어가면 규모 가설을 채택해요. 기존의 가설, 챔피언이 계속 챔피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표본에 대한 통계치가 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예요. 1.96 밖에 있거나, 이 통계치가 1.96 밖이거나 2.57 밖에 나가게 되면 새로운 연구 가설이 채택이 되는 거고,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규모 가설, 챔피언이 계속 유지되는 것들이에요. 이해가시죠?
그걸 가설 검정 모형인데 여러분들은 이거 그래프를 요 그림을 머릿속에 계속 놓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포번 통계량 수치가 이 안에 들어갈 것인지 또는 이 밖에 나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돼요. 양측 검정과 단측 검정이 있어요. 먼저 양측 검정입니다. 연구가설. 우리 모집단이 얘랑 달라. 우리는 너희랑 달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챔피언이 H0가 우리는 얘랑 같아. 우리는 외모가 거의 트와이스 수준이나 같아. 우리 반의 몸무게는 트와이스 멤버들 9명입니까? 멤버들과 몸무게가 거의 같아.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무슨 소리야, 니네는 아니야, 그런 거겠죠. 우리의 가창 실력은 트와이스의 가창 실력과 비슷해. 기존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새로운 반박이죠. 무슨 소리야, 너희랑 달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럴 때 하는 거겠죠. 네, 귀무가설. 우리의 가창 실력은 트와이스랑 비슷해. 근데 무슨 소리야,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서 우리 반이 한 50명 있으면 그 중에 한 10명을 선발해 가지고 같이 하는 실력 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그 말이 맞는 것이고 밖에 나가면 지금까지의 그 가설은 틀리는 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귀무가설과는 상반된 연구가설이 나와야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죠? 요거 알면 통과. 왼쪽 검정고리가 있고 오른쪽 검정고리가 있어요. 왼쪽 거리 검정. 귀무가설은 요거예요. 우리의 평균 집단은 얘보다 커, 그거예요. 얘보다 커를 뭘로 할까요? 우리과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5가 넘어, 그겁니다. 아시죠? 그렇게 알려져 왔어요. 우리과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5가 넘어,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여학생들 보니까 아닌데?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남학생들 평균 키는 175 이하야? 그겁니다. 그럴 때 쓰는 거죠. 이해가시죠? 요건 어쩔 때 쓸까요? 우리과 남학생들은 너희과 남학생들보다 훨씬 더 키가 커, 그거예요. 미안해요. 자꾸 키가 따져서. 할 게 키가 몸무게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이해하세요. 우리과 남학생은 니네과 남학생보다 너희과보다 훨씬 더 키가 커, 그거예요. 그럼 반박하는 게 뭘까요? 요거죠. 아니야, 그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샘플 고르면 되죠. 니네과 샘플, 우리과 샘플 해가지고 서로 비교해 보면 되는 거겠죠.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면 통과. 이번에는 이제 오른쪽 고리예요. 오른쪽 고리. 기존에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기존에 뭘까요? 우리 반 여학생들의 몸무게는 평균은 53kg 이하야. 50kg 하려다가 좀 높였습니다. 53kg 이하야 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왔어요. 근데 남학생들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검정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학생들 10명 선발해 가지고 몸무게 재보면 되겠죠. 재봤는데 그 수치가 이 안에 들어오면 맞는 것이고 여기 들어가면 틀리는 것이고. 이해하시죠? 또 하나는 우리과 여학생들 몸무게는 니네과보다 작아, 그거예요. 아닌데 우리과보다 큰데 그쪽에서 따지면 재봐야 되는 거죠. 검정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측 검정할 때가 있는 것이고 왼쪽 거리가 있고 오른쪽 거리 검정할 때가 있고 달라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양측 검정이냐 왼쪽 거리 검정이냐 오른쪽 거리 검정이냐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 보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습니다. 통계량 t값을 이용한 가설 검정. 가설 검정에서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경우 양측 검정에서는 언제 채택해요? 임기치 밖에 나갈 때. 양측 검정이면 이럴 때 연구 가설을 채택하는 거죠. 수치가 여기 나왔을 때.
계산했는데 이게 Z분포라면 95%라면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보다 크게 나왔을 때 뭐 2가 나왔다든가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면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거죠. 단측 검정, 오른쪽 꼬리 검정 마찬가지예요. 왼쪽 꼬리 검정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이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거를 해보려면 샘플, 표본을 구해서 표본의 통계치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통계치 값이 이 안에 들어가느냐,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안에 들어가느냐, 이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안에 들어가면 기존의 규모가설, 챔피언이 이기는 거고, 밖에 나가면 챔피언이 지는 거예요. 새로운 연구가설이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규모가설의 상황과 채택 여부가 있어요. 규모가설이에요.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거예요. H0는 현재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까지. 이게 옳은데 이거를 채택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이죠. 규모가설 챔피언이 틀렸는데 챔피언이 틀렸다고 기각시키는 거예요. 옳은 결정이죠. 옳은데 틀렸다고 하는 건 오류고 틀렸는데 옳다고 하는 거는 또 잘못된 거잖아요. 이해 가시나요? 물론 이것도 자세하게 이 표는 뒷장에서 표로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가설 검정에서 여기서 나오면 채택하는 거 일로 나가면 기존 챔피언이 기각당하는 것들이에요. 임계치 요 경계선이 임계치라고 불러요. 임계치 이해 가시나요? 그겁니다. 그래서 표본에 대한 통계량이 이 안에 들어오면 챔피언 규모가설이 채택되는 거고 밖에 나가면 도전자 연구가설이 채택되는 것들이에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가설이 있어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챔피언이 있어요. 챔피언이 옳아요. 챔피언이 옳은데 우리가 검정해봐서 검정 표본 구해가지고 채택을 했어요. 그럼 올바른 결정이죠. 규모가설이 참해요. 올바라요. 근데 기각을 시켰어요. 탈락시켰으면 잘못된 거죠. 두 가지 결정할 수 있는 거겠죠. 올바른 결정은 참값은 규모가설에서 주장하는 값이 되는 거죠. 참값이 나오는 거예요. 규모가설이 옳았는데 그걸 채택을 했다 그 말이에요. 올바른 결정이고 참값은 규모가설에서 주장하는 값 된다. 기존의 규모가설이 옳은 값이다, 진실된 값이다, 참값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규모가설이 거짓이에요. 근데 그거를 채택을 했어요. 오류예요. 즉 오류가 되는 거죠. 규모가설이 거짓이었어요. 근데 거짓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기각을 시켰어요. 올바른 결정이죠. 올바른 결정이지만 참값은 아직 몰라요. 그렇죠? 그냥 아닌 것만 알아. 기존의 주장이 잘못된 건 아는데 아직 정확한 값은 모르는 거죠. 이 경우에는 정확값을 아는 경우고 이 경우는 옳지만 정확한 값은 모르는 경우가 되는 거겠죠. 뭐 표를 보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가시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설 검증의 오류. 이 범위 오른쪽 골인가요? 우리 반 여학생들의 몸무게는 53kg 이하야 그거예요. 그래서 여학생들 10명을 선발해서 몸무게를 재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기존의 주장이 옳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인계치를 해보니까 여기가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의 가설이 틀리게 되는 거죠. 근데 요 그래프가 요 그대로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잘못된 건데 실제 분포는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때 규모가설을 기각을 시켰는데 실제 잘못됐을 때 실제 분포랑 다를 때 이때는 또 오류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가설 검증의 절차를 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이건 여러분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주는 것들이에요. 가설 검정 1단계 먼저 규모가설이 있겠죠.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의 여집합 혹은 등식 기존의 챔피언 지금까지 해오던 뭔가 가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반 남학생들의 평균 키는 175야. 규모가설이에요. 기존까지 알아온 학설이에요. 연구가설은 아닌데 입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니네 175 안 되는데 그 연구가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건 단측 검증이 되겠죠. 단측 검증이 되는 거겠죠. 175 이하가 안 되는데 오른쪽 글인가요? 네. 아닌데 라고 보는 거죠. 아니군요. 네. 175 이상인데 왼쪽 거리가 되는 거군요. 175 이상인데 아닌데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왼쪽 거리가 되겠네요. 양측 검증은 뭐라고요? 우리의 그 가창력은 소녀시대보다 훨씬 난데, 요즘은 소녀시대가 트와이스죠. 트와이스면 안 돼 그런 거겠죠. 지나치도 안 되는 거고 낮아도 안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어쩔 땐 양측 검증할 것이냐, 어쩔 때는 왼쪽 거리냐 오른쪽 거리냐 결정하는 거예요. 유후 수준 결정해야 됩니다. 유후 수준. 이거는 그냥 쉬워요. 나 90%로 할래. 95로 할래. 유후 수준을. 그 실내 구간을 99%로 할래. 에 따라서 유후 수준은 10%가 되겠죠. 얘는 5%가 되고 얘는 1%가 되는 거예요. 10%니까 0.1이고 0.05가 되는 거고 1%니까 0.02 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 분석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 얼마로 할래? 유후 수준 얼마로 할래? 90으로 할래? 95로 할래? 99로 할래? 따라서 유후 수준은 결정되는 거니까요. 어려운 게 없죠. 유후 수준이 작을수록 엄격한 기준으로 수행되는 가설 검증이에요. 1%, 5%, 10% 알파 값이 이거예요. 작아지겠죠? 그러면 허용 범위는 90, 95, 99니까 알파 값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실내 구간이 커지는 거잖아요. 유후 수준이 작을수록 엄격한 기준으로 수행된다 그런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유후 수준은 0.05나 0.1 미만으로 한다 그런 얘기겠죠. 95%나 90%나 99%로 한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95%를 많이 하죠. 어려운 건 없다고 보여집니다. 연구의 목적과 중요성을 고려해서 유후 수준을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임계치 산출하는 거예요. 임계치 산출. 이것도 어려움이 잘 좀 없죠. 95%고 정규 분포라면 뭐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전혀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양측 검정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95%일 때. 근데 만약에 왼쪽 꼬리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95%면 이게 5%가 되고 95%가 되잖아요. 이때는 양측 검정이면 2.5%, 2.5%잖아요. 이쪽이. 2.5, 2.5잖아요. 그러니까 1.96, 1.96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왼쪽 꼬리를 해가지고 95%면 이쪽이 어떻게 돼요? 5%잖아요. 그러면 95%일 때 이 수치는 1.96이 아니고 뭘까요? 90%일 때 마이너스 1.645가 되겠죠. 이때는. 이해 가시죠? 왜 5%니까. 한쪽 꼬리니까. 양쪽 꼬리일 때는 양측 검정일 때는 2.5, 2.5고 왼쪽 꼬리일 때는 여기가 5%가 되잖아요. 5% 크다. 그럼 마이너스 1.645. 만약에 오른쪽 꼬리라면 오른쪽 꼬리가 된다면 요거잖아요. 요 이하. 이게 5%가 되죠? 그때는 플러스 1.645가 되겠죠. 언더스탠더? 한쪽만 있으니까. 이게 95%면 얘가 5%니까 이때는 플러스 1.645가 되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1.645. 양측 검정일 때는 2.5, 2.5니까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 되는 거예요. 95%일 때. 이거 이해하면 오늘 공부 다 끝 된 겁니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설 채택 여부 결정. 그럼 표본을 구해서 표본 수치값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그동안 많이 한 거잖아요. 채택값 이렇게 구하는 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이거 구하면 되는 거예요. 구해가지고
통계량 값 혹은 통계량 값을 치환한 검정 통계량 값을 구한 다음에 이를 임계치와 비교하여 영구가설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는 겁니다. 통계량을 치환해 가지고 검정 통계량 값을 t값을 구하면 돼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공식들이죠. 어려울 게 전혀 없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t값이고 표본이니까 얘 대신에 루트 n분지 s로 했군요. 같은 거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하시면 돼요. 이것도 뒤에서 예제 문제가 자세히 나오니까요. 예제를 보면서 또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해드릴게요. 가설 채택 여부 결정. 뭐 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뭐 P값도 나오고 되고 그래요. 통계량 값을 표본에 대한 통계량 값을 구했는데 이 안에 들어가면 챔피언이 맞는 거고요. 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챔피언이 틀린 거예요. 영구 가설이 맞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양측 검정 경우 현재 통계량보다 더 극단적인 값을 다른 표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확률 P값, 양측 끝 면적의 합을 말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구 가설이 맞는 거겠죠. 기존의 챔피언이 틀리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극단적인 값이 나오게 되면. 넘길까요? 마찬가지예요. 통계량 혹은 뭐 영구가설 기각 표본 통계량 값이 t값이 여기가 나오면 z값이나 t값이 이 안에 들어가면 오차 허용 범위 즉 실내 구간 안에 들어가면 기존의 챔피언이 맞는 거고요. 바깥에 가게 되면 영구가설이 맞는 거고요. 그런 얘기예요. 영구가설 기각 새로운 학설이 틀렸다 그 이야기 뭐겠어요? t값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겠죠. 어려움이 없구나 라고 보면 통과하면 됩니다. 통계량 또 가설 여부 채택 여부 영구가설 채택하는 경우는 바깥에 나가는 경우에요. 앞서 앞에 바로 앞 페이지는 t값이 이 안에 들어가면 영구가설이 틀리고 귀무가설이 맞는 거 챔피언이 맞는 거 근데 t값을 구해보니까 이 극단적인 값이 나왔어요. 그러면 영구가설이 채택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존의 챔피언이 틀리는 거고요. 이 정도만 알면 뭐 여러분들 오늘 공부 다 끝난 거니까요. 이제부터는 편하게 그냥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풀어볼게요. 이 예제 하나만 공부하면 아마 오늘 공부는 다 될 것 같은데요. 이 예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공부한 거 이해도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빵이 들어있어요. 건빵 좋아하시죠? 건빵의 별명은 별사탕입니다. 군대 가시면 건빵이 있는데요. 건빵 속에 별사탕이 이렇게 비닐 속에 들어있어요. 별사탕 평균 개수가 40개로 만든대요. 그런다고 해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별사탕의 평균 개수가 40개로 만들어진대요. 근데 우리 먹다 보니까 옆에 친구는 모자라다고 그러고 누구는 많다고 그래요.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따져보는 거예요. 별사탕의 개수가 40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봐야죠. 그래서 임으로 랜덤하게 10개를 선별했어요. 10개를. 37, 38, 39, 40, 40, 40, 41, 42, 43 했습니다. 주어진 거 40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표준 편차 2를 주어줬어요. 샘플 10개 올랐어요. 유수준 알파 5%예요. 여기까지 다 주어졌죠? 그러면 기존에 40개가 맞는지 틀리는지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40개니까 40개보다 적은지 40개보다 높은지 더 많은지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해보죠. 지금부터 어떻게 하는 건지. 가설 검증이에요. 가설의 기존의 학설이 뭐죠? 우리 별사탕 40개야 그 이야기입니다. 반박하는 건 아닌데 그거예요. 아닌데 아시죠? H0는 뭐라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거. H1은 이제 막 나온 거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도 이렇게 많이 정해요. T0 현재 시간 말하는 거예요. T1은 1년 후에, T2는 2년 후에, 또는 T0가 지금, T1은 다음 달, T2는 지난 다음 달, 2달 후, 만약에 T-1은 지난달, 그건
2달 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통과. 임계치와 기각 영역. 요수는 5%니까요. 요수는 5%니까 이렇게 1.96, 95%잖아요. 95%. 이렇게. 그죠? 95%. 이 안이 95%. 요 두 개 합쳐가지고 5%죠. 합쳐가지고 5%예요. 그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1.96, 여기는 플러스 1.96. 이거는 양측 검증을 해야 되는 거겠죠. 40개다 그랬으니까 40개보다 적을 수도 있고 40개보다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 양측 검증을 하는 거죠. 임계치 1.96, 여기는 마이너스 1.96 해보는 겁니다. 채택은 여기에 대한 Z값이 이 안에 들어가면 채택되는 거고, 이 밖에 나가면 기각되는 거예요. 그걸 나타낸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구해봐야죠. 이 10개에 대한 평균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Z값을 구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 0.1581가 나오네요. 산출하니까. 공식에 넣으면 되죠. 루트 n 분지 세타 분지 표본 평균 빼기 모집단 평균. 루트 10분지 2는 40.1 빼기 40 해가지고 0.1581가 이렇게 산출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럼 0.1581는 뭐죠? 다음에 그래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없을 수도 있으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겠죠? 아까 있죠?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인데 0.1581은 이 안에 들어가죠? 1.96보다 작잖아요. 여기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존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예, 한 번 더 설명이 있군요. 그래서 마이너스 1.96 있고 플러스 1.96이 있는데 우리가 산출한 Z값은 1.1581. 다시 말해서 이 안에 값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96 플러스 1.96이 있는데 이 0.1581은 이 안에 들어가니까 이 안에 들어가죠? 그럼 기존의 주장이 맞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별사탕은 40개다 라고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가 그 야구공 있죠? 야구공 무게. 그래서 야구공 무게가 예를 들어서 500g이야. 이 안에 들어가야죠. 근데 누구는 보니까 아니 작은 것 같은데, 가벼운 것 같은데, 누구는 무거운 것 같은데 라고 주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구공 또 샘플 한 30개 골라서 해보면 되잖아요. 해봐가지고 95% 신뢰 구간 따져보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500g이 맞는 거고, 일로 가면 작은 거고, 일로 가면 500보다 무거운 거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바로 그 양측 검증 해보는 방법들이에요. 어려움이 없어라. 이걸 또 엑셀로 또 구해보네요. 10개 수치가 있어요. 표본 평균. 아시죠? 에버리지. 활성화 쫙 시키면 표본 평균 나와요. 평균의 표준오차. 어떻게 구할까요? 이게 아마 루트 10분지인가요? 그쵸? 왜 이걸 구해요? 요거 구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빼기 마이너스 뮤 하려고요. Z값 구할 때. 요거 구한 거예요, 요거. 평균 표준오차 이걸 구한 겁니다. 2분지 루트 10 한 거니까요. 언더스탠드? 그럼 이제 Z값 구하려고 그래요. Z값은 뭐죠? 다음 페이지. 이걸 전체 계산하는 거겠죠. 이해 가시죠? 그럼 Z값은 뭐라고요? 바로 요거예요. Z값은 앞에서 구한 이거 0.6324에다가 표본 평균 40.1 빼기 40 한 거겠죠? 이거 계산한 거예요. 0.1581. 임계치는요 1.96이 나오겠죠. 언더스탠드? 1.96이 나오겠죠. 언더스탠드?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마이너스 1.96과 플러스 1.96 안에 이게 들어가니까 이 사이에 들어가니까 기존의 주장은 맞구나 라고 우리가 말을 해보는 거예요. 어려운 게 전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까지 양측 검정 사례를 공부했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이제 왼쪽 꼬리, 오른쪽 꼬리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범위가 많아서 나눠서 공부하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거 학습 정리해 볼게요. 가설검정 용어가 있어요. 유효수준 있고, 임계치가 있고, 검정통계량 있고, 유효확률 쭉 있거든요. 한번들 내용 쭉 살펴보시기 바래요. 우리 집 고양이가요, 지금 배고프다고 야옹야옹 그래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검정 용어는 한 번씩 쭉 읽어보시면 오늘 공부한 내용들이니까요. 충분히 이해하실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